산삼이 진짜 효능이 있느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산삼을 먹고 나서 그 효능이 얼마만큼 지속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안녕하세요, 열무TV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합니다. 오늘은 산삼의 성분과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대본을 가지고 또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조금 미비할 수도 있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머리에는 있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정보 전달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산삼의 효능은 이 반만년 역사 동안에 많이 이제 알려져 왔고 이어져 왔습니다. 사실은 산삼의 그 효능을 굳이 사실은 어디가 좋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까지 구전으로 전해왔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라든가 이런 근거들이 사실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는 대로 또 한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산삼의 성분은 지표 성분은 사포닌입니다. 사포닌이 보통 23가지에서 24가지 정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포닌의 종류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3종류 정도가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 2종류입니다. 한 종류는 한 가지가 있어서 그 종 하나를 치는데 대부분은 디올계, 트리올계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중추신경 안정작용, 그 다음에 또 흥분작용, 이렇게 한 식물 안에 2가지 성분이 공존한다라고 이렇게 밝혀지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삼의 성분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표 성분은 사포닌이지만 사실은 오래된 삼일수록 사포닌에 근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삼을 아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 정설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삼을 먹으면 이제 사포닌보다는 다당체가 이제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단 성분, 단맛이 나는 성분이죠. 두 번째로 사포닌의 성분도 사실은 인삼으로 비교하면 4년근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6년근이면 사포닌 수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수의 학자들은 인삼을 6년까지 키울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한동안 했었죠. 제가 어느 분이라고 지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주장하시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산삼은 어떨까? 산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쓴맛 나는 사포닌이 나이가 더해 갈수록 감소되고 사실은 다당체라는 큰 범위의 그 성분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의 성분은 그렇게 나누고, 물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성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효능은 어떤 효능이 있느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효능은 산삼의 7효설이라고 이미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개심, 눈이 밝아진다, 큰 틀에서는 원기가 회복한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조목조목해서 7가지 효능이 있다, 대표적인 효능이 있다, 7효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면역력 강화죠. 면역력을 높이는 이런 이제 일들이죠. 요즘에 이제 대상포진이라든가 면역력이 저하되고 떨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에는 아마 삼의 그 어떤 효능이 아마 지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효능 면에 있어서 라든가 그 7효설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만 학술적으로 뒷받침되거나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은 구전으로만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은 또 엄밀히 말하면 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져서 산삼의 효능에 대해서는 조금 아마 설명하고 그것을 복용하신 분들만이 아는 이런 내용들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삼을 먹고 나타나는 현상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명현 현상이 이제 나타나죠. 근데 이제 누구나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좋은 산삼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잘못되어 알려진 구전 중에 하나가 삼을 먹으면 반드시 졸리든지 흥분하든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지만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나타나는 그 증상은 미미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대표적으로 이렇다라고 정의 내릴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을 드시고 나면 어떤 분들은 졸려서 급격한 졸음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혹 어떤 분들은 구토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삼을 먹고 나타나는 증상 중에 여러분들도 아마 주위에 아마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들었을 텐데요. 옛날에 조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사실만한 분들 집 자제가 산삼을 먹고 약간 미련하고 둔한 일들을 아마 듣거나 보거나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산삼은 복용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이 있고 또 용량과 용법 준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먹고 나면 나타나는 증상이 2008년도인가요? 산삼의 두 얼굴이라는 SBS 기획방송 2시간짜리 방송을 하면서 저도 그때 촬영에 동참을 했죠. 물론 그것이 삼업계에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을 일으켜서 삼시상이 가라앉는 데에 주된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촬영 당시 촬영 책임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촬영을 해서 모두 응했는데도 나중에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역으로 나타나서 업계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좀 곤욕을 치렀던 그런 분입니다. 그때 실험했던 부분이 아마 순천향대학병원에서 환자군을 놓고 실험했던 그 결과도 아마 방송을 했어요. 그 방송 아마 지금도 어디 찾아보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산삼을 약침을 만들어 산삼이 그때 고가니까 제작비상 괜찮은 삼을 가지고 약침을 만들어서 증류를 만들어서 약침을 만들어서 주사하는 형식으로 실험을 했고요. 또 나머지 몇 사람은 산양삼을 가지고 경구투여 먹는 걸로 해서 실험을 했고요. 또 어떤 일부의 사람은 도라지 가루를 산삼이라고 말하고 복용을 시켜서 그 실험에 참여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확실히 나타났던 것은 당뇨 환자는 복용 후 그 당 성분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런 실험 결과가 있었고 영상을 찾아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군, 고혈압 환자군 이렇게 군을 놓고 실험을 그때 했죠. 여러 환자군을 아마 다양하지는 않지만 여러 환자군을 놓고 이제 실험을 했어요.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당뇨 환자는 정상으로 당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고혈압 환자, 저혈압 환자도 정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나타냈죠. 회복되는 시간, 먹고 나서 복용하고 나서 회복되는 시간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15분에서 25분 사이에 전부 다 원상으로 회복되는. 근데 이제 한번 회복되면 그게 정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당이 높은 사람은 다시 당이 이제 영향을 받는 그 시간 텀이 얼만큼 되느냐 하는 이제 이런 실험까지도 아마 했었죠. 분명한 것은 삼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분명한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그때가 입증이 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당뇨 환자가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똑같이 이야기했듯이 약침으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경구투여, 그 다음에 도라지 가루를 산삼 가루라고 속여서 먹이는 방법,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한 당뇨 환자가 그렇게 된 건지를 그거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산삼에 대한 효능에 대한 것이 이렇게 효능은 입증이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알고 싶으면 산삼의 두 얼굴이라는 그 방송 화면을 한번 찾아서 직접 보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그걸 다 기억을 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또 이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방송을 보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그 2시간짜리예요. 저도 출연을 하고 같이 동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와 데이터를 제공받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효능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입증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그때 밝혀졌죠. 플라시보 효과가 그때 입증이 된 것이 체내에 호르몬 분비가 되는데 산삼을 먹은 사람이나 도라지 가루를 먹은 사람이나
똑같이 산삼으로 알고 먹었죠. 사실은 실험에 동의를 하고 먹었는데 그 호르몬은 도라지 먹은 사람이나 산삼 먹은 사람이나 똑같이 생성이 되더라, 분비가 되더라 하는 것을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방송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러면 삼은 이거 먹어봐야 약이 될까 이렇게 먹는 거 하고, 이거 먹으면 반드시 신뢰를 해서 굉장한 참 도움이 되겠다라고 먹는 것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삼에 국한된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신뢰하고 어떤 음식을 먹는 것과 그렇지 않고 부정적으로 먹는 것에 대한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실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지 못하면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다.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삼을 구입해서 의심하고 먹으면 플라시보 효과는 반감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꼭 신뢰하는 사람을 찾아서 신뢰하면 삼을 구입해서 드시라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삼의 두 얼굴이라는 프로그램이 과학적 실험을 하긴 했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충분한 설명은 아니죠. 다만 거기서 입증했던 것은 산삼이 진짜 효능이 있느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산삼을 먹고 나서 그 효능이 얼마만큼 지속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사실은 기초 연구죠. 요만큼 삼에 대한 어떤 그 큰 폭에서 그 연구는 아주 미미한 한 부분을 궁금증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기획해서 방송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끝으로 산삼과 효능이나 또 성분에 대해서 당부나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삼을 드실 때는 이왕 좋은 걸 드시니까 금기식품은 안 드시는 게 좋다. 뭐 예를 들면 고단백, 고지방, 철분, 이런 것들은 굳이 함께 섭취를 안 하시는 것이 좋다. 음식으로 따지자면 소고기, 개고기, 돼지고기, 또한 뭐 미역김, 다시마, 그다음에 두부, 청국장, 뭐 밀가루 음식, 뭐 이 정도는 조금 피하고, 뭐 얼마만큼 피해야 되느냐, 삼을 드시기로 마음 먹은 거에 한 끼 전, 그 다음에 한 끼 후 정도만 하면 아마 삼을 소화하는 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오늘도 영상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구독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또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에게 홍보까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삼에 대한 진실, 삼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요 콘텐츠가 삼으로만 가는 콘텐츠 약초 이외에 또한 다른 어떤 한림농업 또한 농촌생활 이런 것들 콘텐츠 중에 한 콘텐츠인데, 워낙 이 산삼에 관련된 국민들의 기대심리와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콘텐츠가 얼만큼 더 갈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아는 대로, 기회되는 대로, 또 여러분들이 의문을 질문한 대로 그것을 한 가지라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는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자!